유난히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긴장할 때면 눈이나 머리, 손떨림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 질환인 수전증은 40세 이상 인구의 약 4%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운동장애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김민경 교수는 떨림을 일으키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몸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떨림, 자세 변형 등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이상운동 질환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떨림입니다. 평소 근육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반복 운동을 하며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 이러한 반복 운동이 과장되어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규칙적인 진동 운동을 떨림이라고 합니다. 떨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떨림, 즉 본태 떨림인데요. 주로 손에 나타나기 때문에 수전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손뿐만 아니라 머리, 목소리, 하지, 턱 등에도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손에 각 뇌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시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그 원인이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수전증 환자의 약 40에서 50%는 가족 중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남녀 차이는 없고 대부분 35세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10대 때에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전증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주로 글을 쓰거나 수저를 사용할 때, 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등 움직이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알게 되기도 합니다. 환자에 따라 한쪽 손에서 증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개 양측으로 나타납니다. 간혹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손떨림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시 악화하기 때문에 음주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손떨림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생리적 떨림이라고 하며 수전증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 섭취, 혹은 약물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 증가 같은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분변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 떨림의 경우 악화 요인을 교정하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전증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떨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리지 않는데 움직이거나 자세를 취할 때 심해지면 수전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전증 자가진단법으로는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손가락을 교대로 코에 대었을 때, 혹은 글씨를 쓰거나 동심원을 그렸을 때 떨림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전증 검사의 목적은 수전증 외에 교정 가능한 원인을 찾는 것, 혹은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진단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전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보며 필요시에만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바로 하고 심하거나 약물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전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떨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부정맥 약제로 개발된 약물이나 항불안제 혹은 항경련제를 1차 약제로 사용하며 환자의 나이, 혈압, 동반 증상을 고려해 처방하고 필요하면 2차 약제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손떨림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큰 병의 전조 증상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남자분이 손떨림으로 내원하였습니다. 10대 때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하였습니다. 환자의 아버지와 동생 역시 손떨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로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손떨림이 나타나고 사업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일이 많은데 손에 들고 있던 펜이나 종이가 떨려서 민망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다른 원인 배제 위에 갑상선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큰 병은 아닐지 걱정이 많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 그리고 도파민 수송체 PET 검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했고 특별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사실 수전증 환자에서 어떤 구조적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이 검사는 도파민 수송체 PET 검사인데 보통 파킨슨병 혹은 파킨슨증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파킨슨병에서는 여기 보시면 보통 토끼 모양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엉덩이 쪽부터 색깔이 좀 옅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전반적으로 이 검정색의 어떤 색깔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정상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고혈압, 부정맥 약제로 개발되었던 약제를 처방하였고 긴장되는 상황에서 복용하실 수 있도록 항불안제의 소량을 처방하였습니다. 약제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용량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약제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떨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체력 관리하시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수전증 환자 중에는 수전증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수전증과 치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고령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할 수 있고 일부 떨림을 보이는 질환 중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수전증과는 별개로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비롯한 고개 떨림이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걱정하며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뇌졸중 발생 위치에 따라 떨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다른 동반 증상 없이 손떨림만 발생했을 때는 뇌졸중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전증과 뇌졸중은 명백히 다른 질환임을 아셔야겠습니다. 수전증은 완치하거나 예방하는 병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병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수전증을 비롯한 떨림은 대부분 긴장, 불안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악화됩니다. 이를 인지하고 가능하면 제거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본인은 크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지적으로 환자가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떨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평소에는 세심하게 지켜보시다가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진료 시에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체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심지어는 배가 고파도 떨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같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 등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섭취 후 내 몸 상태를 잘 관찰해 이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전증은 양손을 움직일 때, 자세를 취할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는데요. 수저를 사용하거나 글씨를 쓸 때 떨림이 발생한다면 수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떨림이 악화되는 상황을 먼저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전증은 뇌졸중이나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떨림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질병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두 질환 모두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전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걱정을 하신다든지 대증적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떨림. 가볍게 넘기기보다 떨림의 양상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플러스.